안녕하세요. 상록부동산 정현주 소장입니다. 오늘은 증여세액 공제되는 부분과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증여세율에 대한 내용은 세법 개정안 영상에서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현재 1억 이하는 10%인데 개정 시 2억 이하까지 10% 적용되고 최고 세율도 개정되면 50%에서 40% 하향되네요. 증여 계획이 있다면 개정되는 세율 참고해서 진행하고 누진 공제액은 변동 없이 간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지금부터는 증여재산 공제액에 대한 설명이며 보편적으로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10년 합산의 의미가 의외로 복잡한 부분이 있으니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큰 틀에서 공제되는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부부간 증여할 경우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때 부부는 법률상 배우자여야 하고 부모나 조부모님이 손자, 손녀에게 증여할 경우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년이면 5천만 원까지 공제되며 아들이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 원 공제됩니다.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이며 그 외는 증여 공제 없답니다. 기타 친족의 범위에 많이들 물어보는 부분이 며느리와 사위의 지위입니다. 시부모와 며느리는 기타 친족이며 장인 장모와 사위의 관계도 기타 친족 간이니 참고하세요. 지금부터 보실 내용은 합산의 의미와 많이 다루지 않는 내용들이니 끝까지 봐주세요. 표를 보면 증여세 계산 시 합산 방법이라고 되어 있지요. 주위에서 볼 내용이 증여재산 합산과 공제한도 합산의 의미는 조금 다르니 천천히 봐주세요. 먼저 10년간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기준은 증여재산 전부를 무조건 합산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 합산 기준은 사람끼리 합산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부부는 한 몸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러니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한 몸입니다. 부모가 아들에게 증여하는 증여재산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 공제한도는 5천만 원으로 부모와 조부모 합산 공제한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이야기할게요. 증여 취득록세는 빼고 증여세를 지금 현재 세율로 계산했으니 참고하세요. 첫 번째, 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 증여 후 어머니가 아들에게 1억 5천만 원 증여할 경우 계산해 볼게요. 아버지 증여재산 1억에서 1천만 원 기본 공제하면 나머지 금액 5천만 원의 10%인 1천만 원이 증여세입니다. 몇 년 뒤에 어머니로부터 1억 5천만 원 증여받은 재산 계산해 볼게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몸이니 증여재산 합산하면 2억 5천만 원입니다. 기본 공제는 아버지 때 다 써먹었으니 더 이상 공제할 금액이 없어요. 그러니 2억에 대한 현재 증여세율 20% 적용하면 4천만 원 나오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누진 공제액 1천만 원 빼고 또 하나 더 뺄 것 있습니다. 아버지 때 납부한 1천만 원도 공제해야겠지요. 그러면 증여세는 2천만 원 됩니다. 개정안 기준으로 계산해보 1천만 원이 나오네요. 두 번째, 아버지가 5천만 원 증여 후 할아버지가 1억 증여할 경우 계산해 볼게요. 아버지는 기본 공제하면 별도 증여세는 없습니다. 할아버지 1억 증여 계산해보면 한 몸끼리 증여재산 합산한다고 했으니 아버지와 할아버지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계산하면 됩니다. 기본 공제도 별도이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증여재산은 사람끼리 합하고 공제는 그룹끼리 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직계 존속으로 같은 그룹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때 기본 공제 5천만 원까지 써먹었지요. 할아버지 증여재산 1억에서 공제할 금액 없으니 세율 10% 적용하여 1천만 원이란 증여세가 발생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대를 넘어 증여할 경우 할증세율이 있는데 30%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1천만 원의 30%는 300만 원이니 1,300만 원 되겠지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면 손해겠구나 하겠지만 잘만 이용하면 절세 효과가 뛰어납니다. 증여재산이 소액일 경우는 괜찮지만 재산이 많을 경우 할아버지에서 아버지에게 증여 시 증여세 발생하고 아버지가 그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다면 두 번의 증여세를 내야겠지요. 세대를 넘어 증여한다면 할증세율이 있지만 증여세 부담은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재산 합산하지 않으니 이 또한 적절하게 이용하면 절세 효과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 설명하려 했다가
증여받을 재산이 없는 저로서는 배가 좀 아프네요. 그래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아빠 1억, 엄마 1억, 할아버지 1억, 할머니 1억으로 계산해 볼게요. 아빠와 엄마는 한 몸이니 같이 합산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한 몸이니 같이 합산하면 됩니다. 아빠와 엄마에게서 기본공제 5천만 원 빼면 1억 5천에 대한 20% 세율 적용하면 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경우를 보면 기본공제는 부모님 계산할 때 적용했으니 공제될 부분 없지요. 2억에 20% 세율 적용하면 되고 이때 할증세율과 누진공제액 참고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개정되는 세율로 시간 날 때 계산 한번 해보세요. 네 번째, 시아버지 3천만 원, 시어머니 2천만 원을 며느리가 증여받을 경우입니다. 시부모님과 며느리의 관계는 기타 친족으로 기본공제 1천만 원입니다. 시아버지 3천만 원에서 기본공제 1천만 원 뺀 2천만 원에 대한 10% 증여세 금액이 나오고 시어머니 경우는 2천만 원에 10% 계산하면 됩니다. 동시에 증여를 한다면 기본공제는 안분 계산하면 됩니다. 시아버지 2억과 시어머니 1억일 경우 동일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고 누진공제액 적용되면 그 금액만큼 빼면 됩니다. 여기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증여에서 세금 주체는 증여를 받는 사람 즉 며느리가 됩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시부모님은 직계 존속이 아니므로 한 몸으로 보지 않는답니다. 며느리에게 증여할 경우 절세 꿀팁이 하나 더 있는데 피상속 인사망 시 사전 증여재산 10년으로 보는데 며느리는 5년으로 보니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만 잘해도 상속세 절세를 할 수 있답니다. 다섯 번째, 아버지 3천만 원, 할머니 3천만 원, 고모로부터 1천만 원 증여받을 경우 볼게요. 아버지의 경우는 기본공제 3천만 원 빼면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할머니 경우 3천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 뺀 1천만 원에 대한 10% 적용하면 되지요. 하지만 순서를 좀 바꾸어 볼까요? 할머니에게 먼저 증여받는다면 3천에서 기본공제 빼고 나면 비과세 되겠지요. 이래서 세무 전문가가 필요한가 봅니다. 증여 계획이 있거나 상속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면 미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모에게 1천만 원 증여받을 경우 기본공제 1천만 원 빼고 나면 증여세 부담 없게 되네요.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증여세는 10년 합산합니다. 이때 증여재산 금액은 한 몸끼리 하고 증여공제는 그룹끼리 합니다. 오늘 예시는 현재 세율 적용한 것이니 세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그 세율을 따르면 됩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지요? 코로나도 재확산 중이며 제 주위에도 벌써 많은 분들이 코로나 감염이 되었다고 하네요.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충분한 휴식 가지면서 건강한 여름 나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다시 또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